여의도 하계회에 갔다 쏟아진 악평. 어제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모처럼 처음으로 한자리에 다 모여서 각자 본인이 가진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김은미 기자,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 봤는데 뭐 네. 목소리라든지 보니까 그래도 뭐 눈길 많이 끌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7분이란 인당 이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7분 안에 본인 PR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각종 뭐 소품을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안상수 후보의 경우였는데요. 굉장히 좀 화려한 군청색 정장을 입고 지금 나왔죠. 이 안상수 의원은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여의도의 패셔니스타입니다. 이 보시면 사실 70대 중반의 나이예요. 근데 굉장히 좀 동안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 패션에 좀 신경을 쓴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이 군청색 정장보다도 저 빗자루에 많이 눈길이 갑니다. 안상수 후보가 여의도 패셔니스타였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아는 사람만 아는 패셔니스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쓰레기를 다 치우겠다라면서 이 갖고 나온 건데 일단 이미지에 가기는 확실히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도 굉장히 눈길이 갔었던 게 이 아까 보시면 이 팔을 걷고 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잔잔한 음악에 맞춰서 나레이션을 하듯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좀 깔리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렇게 찬찬하게 하다가 이 어떤 절정 부분에 가서 웅변을 하듯이 두 팔을 딱 높이 코로나와 들고 싸우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가끔 울먹이는 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사실 그동안 도리도리 윤이라는 이 별명 너무 고개를 돌려서 좀 정신사납다라는 이 지적을 받았었죠. 그 때문에 여기 좀 덜한가 하고 봤었는데 좀 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또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이긴 했었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좀 머리가 이 전보다 갈색으로 좀 연한 색으로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경우는 페이스북을 개설을 할 때 그때 사실 이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좀 갈색으로 염색을 좀 하시지요라는 조언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을 들은 건지 좀 젊어 보이는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 대선 재수생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좀 별반 다르게 이렇게 뭐 소품 같은 걸 준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데요. 이 아까 보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는 이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 같다. 이게 무슨 발표입니까? 라고 이 불만을 표출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토론이 아니라 이 갖고 온 원고만 읽는 발표가 돼서 좀 싱겁게 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방이 오가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고 뭐 한 정견 발표 뭐 이런 비슷한 형식의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모인 사람이 12명이고 한 명당 7분씩 이제 시간을 받았어요. 네. 그럼 계산상 해보면 처음 발표했던 사람은 1시간 넘게 본인 차례 끝나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네. 자, 후보들 모두 자리 지켰을까요? 네, 물론 모두 지킨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마지막 순서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 전 의원, 이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라면서 의리 없이 가신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 감사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가 갔어요? 뼈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이 발표의 초반입니다. 네. 후보들로 빼곡하게 자리가 차 있는 모습인데 이 후반에 들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유 후보가 발표를 시작할 때쯤에는 이 최재형, 박찬주, 하태경, 황교안 후보 등 4명만 빼고는 모두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이 발표회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발표 마지막 순서였던 유 후보와 그리고 최재형 후보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아하. 이 너무 바빴던 건지 아니면 발표회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더 씁쓸한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참 어제 행사가 참 곡절이 많았던 행사였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토론회로 한다고 했다가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렸는데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은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행사였다 이렇게 혹평도 하고 글쎄요, 어제 행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형식과 내용 뭐 두 가지 모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 비판을 받은 이게 좀 뭐 그런 맹탕 밋밋한 그런 자리였죠. 결국은 이게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공방이 이루어지고 뭐 창과 칼이 막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보는 어떤 재미가 있는데 그냥 발표회로 하다 보니까 또 발표회도 뭐 기존에 출마 선언했던 내용들 자체를 또 상당 부분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고 이 내용상으로 봐도 특히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선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미디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전략, 또 아젠다 세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5대 비전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지친 어떤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겠다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뭐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또 최재형 후보는 정치를 교체하겠다 등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냥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이 아니었고 또 윤희숙 의원이 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부분이 또 이슈로 크게 가면서 상대적으로도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실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학예회 갔다, 뭐 평가 자체는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참석한 분이 스스로를 이 전체 행사 자체를 좀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저런 모습은 좀 아쉽다 정도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 의원님, 짧게요. 어제 그 뭐 12명 주자들 중에 특히나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나 최재형 예비 후보 대위전 성격이 강했잖아요. 딱 2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어제 행사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빵점입니다. 빵점이요? 왜냐? 이준석 대표도 빵점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도 빵점이다. 왜요? 저분들은 정당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지지율 뭐 1위, 2위를 달렸잖아요. 야권에서. 네. 그걸 배경 삼아서 정당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저 두 분들이 정당이라는 제도권 안에 발을 디디고 나서 어찌됐든 유권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동안에는 기자들과 공식 비공식 그냥 간담회 정도였다면 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이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심어줬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 홍준표 의원 얘기처럼 학예 발표회처럼 만들어버려서 이건 무엇을 위한 행사였어요? 도대체 형식과 내용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걸 과연 제1야당의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대선과 관련된 제1호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 문재인 정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져서 정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지금 오만이 넘쳐서 저런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 저는 어저께 행사는 아마 모두 웬만한 분들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소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가 저것도 덮어버린 형국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나 아니면 후보로 나온 분들 모두가 다 긴장감을 좀 더 가져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점수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근데 보면요. 어제 이제 여기 보면 대선 주자 12명이 쭉 있어요. 근데 네. 이 가운데서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둘이 많이 붙잖아요. 그쵸. 어제 두 사람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사실 당에서 이 두 사람이 주먹다짐할까 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 우연하게도 이 두 사람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가 끝에서 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끝과 끝이고요. 이 후보 소개하러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도 대기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요. 사실 캠프 간에 뭐 주거니 받거니 있었습니다만 후보 본인 간 이 저격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 저격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을 그렇죠. 던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응한 건 없었었는데 어제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마음을 어제 한 이 7분 발표문에 담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 발표 시작할 때부터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의 단합, 통합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홍준표 후보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윤석열 후보 돕는 참모 중에 홍준표 의원하고 연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이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을 검사로 해서 홍준표 검사를 모델로 해서 제작된 드라마가 바로 모래시계인데 이 모래시계 프로듀서 출신이죠. 박창식 전 의원이 이번에 윤석열 캠프를 돕게 됐다고 합니다. 오. 일단은 텔레그램 등으로 미디어 관점에서 바라본 윤석열의 모습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박 전 의원 알고 보니까 이 19대 때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여러 차례 큰 선거를 겪으면서 좀 미디어 전략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박근혜 캠프의 홍보 기획을 맡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돕기도 했었거든요. 이 박 전 의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이 SNS를 통해서 홍 의원을 향해서 이 검사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줘서 드라마 제작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홍 후보의 경쟁자인 윤 후보를 돕게 되면서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